안녕하세요. 백만벌 미스터리 레체 아빠입니다. 오늘은 식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인, 인간의 동족 포식, 즉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행동은 사람 고기인 인육 또는 종교적인 의례로서 그러한 습관과 풍습을 보입니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식인 풍습이란 사회적, 제도적으로 인정된 관습이나 풍습을 말하는데요. 일시적인 기아 상태에서의 긴급하고 피난적인 경우나 정신 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식인이라는 말은 영어 카니발리즘, 이것은 에스파냐어의 카니발에서 유래했습니다. 16세기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에스파냐 사람들은 서인도 제도의 카리브인들이 인육을 먹는다고 믿었는데, 카리브인을 지칭하는 카리브라는 말에 현재 식인이라는 말이 카리브인을 지칭하는 카리브라는 말에서 현재 식인이라는 말이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발음상으로도 카니발과 비슷하여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의미이며, 본래 식인이라는 의미 자체를 가진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고, 안토로포파지가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더 오래된 말이며, 사람을 의미하는 안토로포와 먹다라는 뜻의 파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식인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토테미즘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대상의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자신에게 특별한 힘이나 영예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발전해 오면서 끊임없이 저질렀던 과오라고 하면 할 수 있고, 힘대결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긴 종족이 패배한 종족을 먹는 것, 그리고 친족이나 가족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신체의 일부를 섭취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겠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상대의 지혜나 능력까지 흡수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친족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그들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장례 문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위가 그 당시에는 영혼이나 신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마찬가지로 죽은 친족이나 가족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승리를 통해서 식인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인신공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으로 인해서 뉴기니 섬의 한 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쿠르병이라 불린 인간광우병은 이러한 종족 내 식인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굳이 종족을 섭취해야만 했는가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해당 섬에는 야생동물이 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지역보다 돼지나 소 등 가축의 전파가 늦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종족을 잡아먹어야만 했던 것은 식량 부족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과거 처녀를 살해하여 그 피로 목욕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에르데이 공국의 니르바토르 출생인 바토리 에르제베트,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약 612명의 처녀를 살해하여 그녀들의 피로 목욕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인간들은 죽은 자의 피와 살을 약처럼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미라는 일종의 한방약으로서 불로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고, 주로 가루로 만들어 음용하였는데 일본까지 수출되었고, 이는 중국, 인도에서 간이나 뇌 등을 약으로 섭취하기도 했다고 하며, 현대 태반이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면 이번에도 얄미운 시어더워 베그웰 티백이 나옵니다. 티백은 스코필드를 추적하기 위해 용병들을 고용하지만 이 용병들은 티백을 배신하고 결국 그들을 해치우면서 튼실한 친구 한 명과 함께 움직이지만 이 친구마저 배고픔과 더위로 인해 티백을 배신하려고 하자 결국 죽이게 되고, 티백은 화면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후 장면에서는 오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면 인육을 섭취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2년 우루과이 공군기 571편 조난사고에서 조난된 승객들은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먹으며 구조될 때까지 72일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식인이라 하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상습화될 경우 바로 1846년 미국에서 개척자들의 대상 행렬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 산중의 트리키 호반에서 조난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조난자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식량으로 제공된 음식이 있었음에도 함께 있던 여성을 살해하여 섭취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긴급 상황에서 식인이 기호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 사례로 인해서 그는 결국 살인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방면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데드캠프를 보면 여기서 나오는 산속 사람들이 캠프를 온 대학생들을 사냥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처럼 인육을 실제로 즐겨 먹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파리 인육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사가와 이세이. 그는 프랑스 유학 중 여대생을 살해하여 인육으로 섭취한 것을 책에 기술하였는데, 당시 표현으로는 여대생의 고기가 맛있다, 굉장하다 라는 해당 인물의 정신적 상태가 의심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식인을 했던 풍습에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터 섬이라는 곳에서 1600년에서 1700년경에 걸쳐 인구 70%가 감소한 기록이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고기 공급원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인육을 먹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폐허로 버려진 유적지에서 인골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류학자였던 마이클 록펠러는 1961년 뉴기니의 오지에서 원주민에게 살해당하여 고기가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이니, 어찌 보면 과거에는 종족 간의 사냥은 당연시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에스파냐 북부에서는 어린아이의 고기를 즐겨 먹었음이 밝혀졌고, 유골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순전히 식용으로서 행해진 식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식량과 물이 풍부하였고 멧돼지나 말, 사슴 등을 사냥하는 것이 가능했던 그들이 굳이 식인을 했다는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닌 적으로 여겨지던 상대를 죽이고 그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후 유럽에 전파된 기독교에서는 식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종교적인 이유로 식인이 널리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1차 십자군 원정에서 십자군 병력이 시리아의 마안라를 함락시켰을 때 식인이 이루어진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아랍인뿐 아니라 프랑크인까지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당시의 십자군 식량은 상당히 부족했고 초라하였기 때문에 현지 조달의 일환으로 약탈과 주민을 살해하고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죠. 1274년 사망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신은 당시 고가였던 성유물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제자 수도사들에 의해 가공되어 보존되었는데, 그의 머리는 조리되었다라고 호의 증거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15년부터 2년에 걸친 대기근 때 식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세 이후 난파선에서 표류하는 와중에 식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간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도 여러 식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에서 시바교의 일파인 아고라의 행자가 식인을 하는데요. 그들은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겐지스강에 수장시킨 시신을 건져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티베트에서 1930년대에 샴발라를 표방하는 종교단체가 신도를 공양하여 식인 의식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1950년대부터 10년에 걸친 고딘디엠의 남베트남 정부군이 반군 세력 수탕 작전에서 사람의 생간이 정력에 좋다라는 속설을 믿고 반정부 세력으로 지목된 베트남 민중의 간을 적출하여 먹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식인의 문화는 한국에도 있었는데요. 선조 9년 1575년 6월에는 산 사람을 죽이고 생간을 꺼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의 자서전 백범일지에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병든 아버지에게 먹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역시 자신의 손을 베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를 마시게 하여 사흘을 더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남편에게 자식을 죽여 생간을 먹이거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아이를 산에 데리고 가 생간을 빼내려 한 행위가 일제시대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있었는데요. 센고쿠 시대의 자료인 신장공기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장인 하시바 히데요시가 도토리 성을 병량 공격할 때 성 안의 병사들이 풀 뿌리며 우마를 잡아먹다 못해 성을 탈출하려다 오다군의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을 먹고자 다투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이는 에도 시대 역시 등장하는데 겐로쿠 연간의 증상사의 승려가 장례식에서 죽은 자의 머리를 깎다가 실수로 두피를 긁어 떨어뜨렸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입에 넣었다. 그런데 이게 맛있다고 느껴져서 자주 묘지로 가서 시체를 파먹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신 전쟁 당시에는 막부 측의 총지휘관이었던 마스다이라 마사타다가 적병에 볼살을 구워 술안주로 먹었다거나 사스마번의 병사들이 시체의 간을 꺼내 삶아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 당시 기록은 아무래도 전시 상황이었다 보니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기록하거나 먹을 것이 부족하여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사람의 간, 뇌수, 음경 등의 밀매를 엄금하는 변관 포고가 내려진 기록을 보면 메이지 시대에도 상당히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과학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식인이 성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적인 내용은 사물궁이 자팍 지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윤리적인 부분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것을 고기로 섭취한다는 것 자체가 성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아직도 어딘가에는 존재할 것입니다. 우원춘 사건 역시 인육과 관련된 사건이며 영화 아저씨를 보게 되면 장기 밀매가 핵심 내용입니다. 중국은 대놓고 반체제 인사들의 장기를 밀매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사형수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나오게 되면 곧장 적출되는 장기가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실종된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것도 장기 밀매나 인육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만불 미스터리 레치아빠였습니다.